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24쯤에 첫 번째 결혼을 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결혼 후에 알게 되었는데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시댁과 갈등이 있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고 재혼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팥빙수집을 운영하셨는데 이혼 후 저도 거기에서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이혼 후 딱히 남자에게 관심도 없었고 재혼 생각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월급 받으면 돈이나 모으고 친구들이나 간간히 만나고 제 취미 생활하며 그렇게 지냈죠. 이혼이라는 게 지금처럼 흔치 않았던 그 옛날, 이혼한 데다 재혼 생각도 없는 저를 보며 부모님도 꽤나 속상하셨을 테지만 저에게는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가 29 정도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에 그 남자와 아이가 왔어요. 저희 가게에 한 번씩 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원래는 부부와 아이가 왔거든요. 그런데 한동안은 아예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없고 남자와 아이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처럼 팥빙수를 시켰는데 남자는 먹지 않고 아이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을 치우다가 보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아이 몰래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 남자는 황급히 휴지를 찾았는데 마침 그 테이블에 휴지가 똑 떨어졌거든요. 저는 다급하게 리필용 휴지를 챙겨와 테이블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 남자는 코를 훌쩍이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4-5 정도 돼 보이는 아이는 아빠에게 왜 우느냐고 했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내내 기억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아내가 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이혼했을까? 아니면 사별? 이상하게도 마음에 자꾸 걸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그 남자가 팥빙수를 포장하러 왔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포장을 하면서 단팥죽 한 그릇도 같이 담아주었습니다. 이건 안 시켰는데. 서비스예요. 단골이시잖아요. 단골은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한참이나 단팥죽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먹겠다고 하고 가셨죠. 그리고 저도 한참 뒤에 그 남자분이 아이랑 가게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한테 화장품 로션 스킨 세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저기 이거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인데요. 한번 써보시라고요. 저번에 단팥죽도 주시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알고 보니 화장품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한테 주려고 신상품으로 나온 기초 화장품 세트를 갖고 온 거예요. 저는 비싼 거 아니냐고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비싼 거 아니라면서 그때 단팥죽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물을 받게 되었고 집에서 써보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남자가 다시 왔을 때 화장품 써본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너무 반가운 겁니다. 저는 깨닫게 되었죠. 이게 사랑인가 보다. 내가 저 사람을 짝사랑하는 건가 보다 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기다려지고 궁금해지고 또 오면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 남자가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추측만 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은 저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그 남자가 가게 마칠 때쯤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한테 전부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서요.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그 남자의 지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1년 반 전 아내와 사별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오랜 지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악화되었다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가게에 아예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엄마를 잃은 아이가 안타까워서 그때 팥빙수를 먹다가 눈물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들을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아들도 함께 자주 만났습니다. 4살이었는데 이름은 선호였어요. 저희 집 팥빙수를 유난히 좋아했는데 통통한 볼이 처음부터 귀엽더라고요. 게다가 어리지만 인사성도 밝고요. 선호랑 저는 나중에 부모의 인연으로 살 운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처음부터 선호가 좋았고 마냥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선호도 저를 잘 따랐어요. 아직 어려서 엄마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엄마를 찾을 때도 종종 있었고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치 엄마인 양 선호를 잘 보듬어주고 챙겨주려고 했죠. 그 남자도 그런 걸 참 고마워하고요. 그렇게 잘 만나오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제 주변에서는 반대도 좀 있었습니다. 남의 자식 키워줘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요. 하지만 어차피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고 또 선호가 이미 제 자식처럼 느껴질 때였어요. 낳지만 않았다 뿐이지 늘 안쓰럽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재혼을 하겠다는 뜻에 굽힘이 없었고 결국 재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도 그랬습니다. 선호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선호를 꾸짖거나 혼을 내거나 갈등이 생겨도 나를 그냥 선호의 엄마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서운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짐을 했고 또 다짐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남자와 재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느꼈거든요. 남녀 2명이야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만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상처 주면 안 되고 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때 잠깐 만나는 거랑 아예 같이 사는 거랑은 다른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선호를 함께 키우며 살았습니다. 선호는 천성이 착하고 좋은 아이였기에 저는 선호를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선호를 키우는 거라기보다 주변의 시선들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고 계모가 아이한테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한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엄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집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모든 친모가 다 100점짜리 엄마가 아닐 텐데도 저는 아이에게 100점짜리가 되어야 된다는 압박이 컸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선호를 진심으로 제 자식으로 생각하면서부터는 그런 압박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선호를 열심히 키웠어요. 선호도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호의 친엄마 사진도 종종 보여줬고 친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잘 나눴거든요. 굳이 속일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나 역시도 네 엄마고 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선호가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훈련소 들어가니까 저랑 남편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입대 후 텅 비어있는 선호의 방 책상 위에 저에게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내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사랑한다고 적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보는데 그동안의 제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누구한테 보상받자고 재혼하고 선호를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호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줬구나 생각하니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선호는 휴가 때 나오면 엄마 쓰시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군인 월급 털어서 제 선물도 잘 사주기도 했죠. 제 속으로 낳지는 않았어도 선호와 저는 사이좋고 서로 많이 사랑하는 모자지간이었습니다. 그 후 선호는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호가 27살쯤에 남편이 급성 간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었어요. 선호에게나 저에게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지요. 이제 아들 다 키웠으니 같이 남편이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재밌게 살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난 겁니다. 선호도 저도 참 많이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저도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빙수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집에서 좀 쉬게 되었고요. 그 후에 선호는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근무가 떨어졌어요. 3시간 정도 떨어진 먼 지역이었죠. 그럼에도 선호는 주말에 종종 왔는데 저는 선호한테 오랫동안 운전하는 거 위험하고 힘드니까 웬만한 일 아니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주말에 엄마 찾아오지 말고 여자친구 사귀어서 데이트 가라고 그랬습니다. 선호는 그래도 엄마 외롭다며 한 번씩 와서 밥도 먹고 가고 얘기도 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선호는 다시 근무지 이동이 나서 제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호가 사실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알리는 겁니다. 3, 4살짜리 그 작던 선호가 어느새 결혼 이야기를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 여자친구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선호가 저한테 소개해준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예쁘고 잘 웃는 상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홍자영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 아니에요. 어머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놀랐어요. 배 많이 고프죠? 어서 와서 식사 들어요. 네. 어머,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어머님 힘드셨겠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와서 도와드릴걸. 아유, 손님인데 무슨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됐지. 성격도 엄청 싹싹한 것보다 싶어서 더욱 마음에 들더라고요. 선호가 워낙 착하고 심성이 바른 아이다 보니 선호하고 만난다는 자영이도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자영이는 먹는 내내 음식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반응이 좋으니 해줄 맛이 나더라고요. 성격이 참 밝고 명랑하구나 싶어서 흐뭇하기도 하고요. 선호는 그날 저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자영이 어때요? 이쁘고 밝고 싹싹한 것 같아. 그쵸. 저도 자영이 성격에 반했잖아요.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어디서 만났는데? 저희 회사 파견직 직원이에요. 2년 근무인데 몇 개월 뒤에는 계약 끝나서 그만둬야죠. 자영이는 선호가 다니는 회사의 파견직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선호는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뒤에 그만둬야 된다고 했고 그만두고 나서는 따로 직장을 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죠. 직장이 없다고 하는 게 살짝 그랬지만 서로 좋다면야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선호 월급이 괜찮기도 했고 또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유산이나 제 가게 처분한 돈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들 결혼시킬 돈 정도는 충분했고요. 그렇게 선호는 자영이와 잘 만나오다가 결혼 날짜도 잡게 되었습니다. 자영이네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호가 보면 요즘 남자애들 같지 않게 참 의젓하고 점잖고 그래요. 아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긴요. 선호 정도면 차고 넘치죠. 선호가 누구 닮아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님을 많이 닮았네요. 그런가요? 그런데 사부인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돈. 예, 제가 궁합 이런 거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선호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태어난 시간하고 기억나시죠?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몹시 당황했죠. 자영이네 부모님은 내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순간 말문이 막혀 잠깐 머뭇거리고 있는데 자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엄마, 또 까먹었나 봐. 어머님, 선호 씨 낳아준 친어머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유, 맞다. 내 정신 봐. 깜빡했네. 재혼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선호 몇 살 때? 선호 4살 때 재혼했습니다. 그렇구나. 아유, 제가 요즘 깜빡 잘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기분 나쁠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웃고 넘기는데 사실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왜냐면 실수라기보다 좀 일부러 물어본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그냥 내 자격지심이겠지 생각하고 그날 일은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선우와 자영이는 결혼 준비를 계속 이어갔는데 들어가기로 했던 신혼집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우가 들어가기로 한 신혼집은 자영이네 부모님이 갖고 있던 아파트인데요. 친척에게 전세를 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고 시세에 맞는 전세 비용을 사돈 어른들께 드리기로 하고 들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원래 살던 친척들에게 사정이 생기면서 반년 정도 뒤에 이사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이들은 결혼식 올리고 바로 신혼집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일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반년 동안 들어갈 신혼집이 없어진 셈이었죠. 저는 인근에 작은 월세방 같은 거라도 구해서 둘이 살던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은 각자 집에서 살다가 집 나오면 신혼살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영이가 저희 집에서 반년 동안 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살림이나 요리도 배우고 또 저랑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하면서요. 마음은 기특하지만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게 자영이도 편하진 않을 거고 저 역시도 마냥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자영이가 저희 집에 좀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여러 번 말하더라고요. 선우도 자기가 결혼하고 불쑥 나가버리면 엄마 외로우실까봐 걱정됐는데 6개월 정도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요. 저는 딱히 외로울 것도 없긴 하지만 아들네가 워낙에 그러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 다시 나오기 전까지만 그렇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본의 아니게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게 된 거죠. 사실 같이 살기로는 했지만 자영이에게 며느리로서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던가 잔소리를 한다던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성격 자체도 그런 성격이 아닐 뿐더러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잠시 같이 사는 것뿐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 내외 특히 며느리가 된 자영이에게도 말했습니다. 굳이 나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나는 나대로 내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 굳이 나를 챙겨주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요. 만약 자영이가 제가 아는 음식이라던가 살림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기꺼이 알려주겠지만 제가 시어머니라고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거나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역시 우리 엄마는 쿨하다고 웃었는데 자영이는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별로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기 시작했고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업무상 해외 장기 출장이 잦아지고 집에는 자영이와 저 둘이 있게 되는 날이 많아지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냥 간단한 빵을 먹거나 과일, 우유 정도만 먹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자영이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밥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초반에는 성의를 생각해서 먹으면서도 기분 상하지 않게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침에는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굳이 일찍 일어나서 고생할 필요 없다라고요. 행여나 기껏 저 생각해서 차려줬는데 기분 상할까봐 애둘러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이해 못한 건지 자꾸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 과하게요. 기본적으로 자영이는 음식을 엄청 짜고 달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입맛도 안 맞는 데다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대놓고 아침밥 차리지 말라고 그랬죠. 아니, 오늘 아침도 차렸니? 네. 내가 아침 잘 안 먹는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에이, 어머님, 아침마다 그렇게 빵이나 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몸 다 상하세요. 아니, 자영아, 나는 아침에 밥을 안 먹는다고.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해.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는 왜 자꾸 네 고집을 부리니? 저도 답답해서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싹 굳더니 갑자기 식탁 위에 있는 접시들을 가져다가 싱크대에 처박듯이 넣는 거예요. 거의 깨지는 것처럼 와장창요. 저는 너무 놀랐죠. 무슨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 성의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네, 앞으로 안 차릴게요. 그럼 됐죠? 그러더니 화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제가 아침밥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차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매일같이 차려놓고 저러는 겁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 일을 선호에게 전했나 본데 참 이상하게도 전한 것 같더라고요. 엄마, 자영이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식사 준비했는데 엄마가 좀 심하게 얘기했다면서요. 자영이가 속상하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심한 말이라니? 내가? 예, 내가 뭐라고 했다는데? 아니, 얘기해봐. 내가 뭐라고 했다는데? 선호도 곤란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딴 거 안 먹는다고. 너나 먹으라고. 누가 밥 차리라고 했느냐 그러셨다는데. 내가 그랬다고? 선호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지어서 한 겁니다. 그 순간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선호야, 네가 말해봐라. 내가 그런 말할 사람이니?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자영이가 울고불고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엄마, 자영이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나 본데 좋게 좀 봐주세요. 나는 그렇게 말을 안 했다니까. 안 먹는다는데 꾸역꾸역 차리길래 차리지 말라고 한 소리 한 게 다야. 아, 그래요? 근데 자영이 입장에선 그런 게 다 서운하게 들렸나 봐요. 라는데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자영이 불러다가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려다가 더 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죠. 그런데 그 후에도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자영이가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는데 따로 제 방에 놔둔 제 세탁물도 같이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네의 옷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방에 빨래 바구니 하나 두고 따로 놔뒀거든요. 제 속옷도 있고 하니 제가 따로 세탁을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자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자영아, 내 빨래는 같이 안 해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 것만 신경 써. 뭐 하러요, 어머님. 세탁기 돌릴 때 같이 돌리면 되지. 내 빨래까지 뭘 그렇게 하니. 내 건 내가 알아서 하고 손빨래 할 건 할 테니까 너네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저는 저번 일이 있었기에 좀 부드럽게 신경 써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얼마 뒤 보니까 제 속옷들이 또 없는 겁니다. 어디 갔나 찾아보니 세탁기의 세탁조 밑에 제 속옷들만 처박혀 있더라고요. 말리지 않아서 꿉꿉한 채로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영이에게 물었죠. 아니, 여기 빨래들이 왜... 아, 깜빡하고 어머님 빨래도 같이 돌렸는데 돌리고 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머님 거 손대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님 거 빼고 건조기 돌렸어요.
제가 세탁기 그냥 같이 돌리자고 해도 어머님이 극구 싫다고 하는 거 보니 건조기 같이 돌리는 것도 싫어하실까 봐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라도 해주던가 제 빨랫감들은 세탁조에 그대로 있는 채로 방치를 해놔서 옷들에게서 개밥 신내까지 나는데 제가 보기엔 일부러 저 엿먹으라고 한 것 같은 겁니다. 그 순간 자영이 얘가 성격이 정말 이상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전에도 좀 느끼긴 했던 게요. 자영이는 선호가 있으면 세상 착하고 싹싹합니다. 그런데 선호 없이 저랑 둘이 있으면 표정도 냉랭하고 일부러 시비를 걸 듯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다는 듯이요. 저는 그게 은연중에 느껴졌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아침 식사도 그렇고 빨래 사건도 그렇고 일부러 일어나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자영아, 너 혹시 나한테 뭔 불만 같은 게 있니? 네? 무슨 불만이요? 아니, 뭐 나도 모르게 너한테 실수한 거라든가 네가 나 때문에 기분 상한 거 그런 게 있느냔 말이야. 아니요?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서운하신 거 있으세요? 라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니라고 하고 말았죠. 자영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들도 저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은 안 하지만 자영이에게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 듯 했습니다. 애둘러서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그게 자영이가 이간질하듯 한 말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혹시 자영이가 그러느냐고 하면 펄쩍 뛰며 아니랍니다. 지 마누라 역성을 일단 들긴 하더라고요. 저랑 30년 살았던 아들인데 며느리 얘기만 듣고 저한테서 불만을 가지니 저도 당연히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싶고 사실 아들 내외가 빨리 집 문제가 해결되어서 좀 나가줬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서로 오해 쌓이고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이상하게 말을 전하고 저한테 삐딱하게 구는 자영이가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월급날이라고 다 같이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다고 했고 저희 보고 먼저 식당에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식당에 먼저 앉아 있는데 자영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선호가 있으면 일부러라도 저한테 어머님 하고 애교 부리고 말 걸고 그러는데 선호가 없으면 저한테도 딱 말을 걸지 않았죠. 자영이가 그런 행동을 하니 저도 좋게 보이진 않았고요.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영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식당 안으로 한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가 장미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미꽃을 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식당으로 들어온 잡상인인 듯 했고 사장은 모르는 듯 하더라고요. 추운 날에 얇고 낡은 외투를 입고 꽃을 팔러 다니는 할머니가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도 오시더라고요. 저기 꽃 한 송이만 좀 사주세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설령 장미꽃 팔려고 거짓말 하는 거라고 해도 그 말에 할머니가 좀 안쓰럽기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얼만가요? 하나에 2,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치 주세요. 잠깐만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갑을 차 안에다 놓고 왔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침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터라 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 지갑을 차에다 두고 왔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저는 가게 앞에 대놓은 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다시 들고 돌아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돌아와 보니 자영이가 사장을 불러서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지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이런 잡상인들이 들어오게 하면 어떡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누가 꽃을 좀 산다고 해서 그것만 팔고 갈게요. 빨리 쫓아내세요. 무슨 냄새야. 진짜 밥맛 떨어져. 할머니 이런 거 팔려고 옷도 이런 거 입고 다니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기함을 했죠. 그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온 잡상인이긴 해도 안 사면 그만이지 지보다 한참 나이 많으신 어른한테 저게 무슨 짓이랍니까? 저는 기분이 확 상한 채로 서둘러 제 자리로 갔고 할머니에게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드렸습니다. 할머니, 3만 원치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게 사장님에게도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꽃 사드린다고 해서 계시는 거니까 계산하고 금방 가실 거예요. 제 말에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저에게 꽃을 주고 돌아가셨죠. 그러자 자영이가 표정이 굳어선 어머님, 뭐 하세요? 저런 걸 왜 사세요? 라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 자영아, 너 어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뭘요? 저 할머니 잡상인이에요. 남의 식당 들어와서 저런 다 시들은 꽃이나 파는, 가격도 얼마나 뻥튀기해서 파는 줄 아세요? 저런 거 사주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사주니까 저런 할머니들이 저러고 다니는 거라고요. 어찌됐든 네가 안 사면 그만이지 왜 저분한테 소리를 지르고 무안을 주고 그래. 너한테 그럴 권리가 있어? 남한테 함부로 말할 권리가 있느냐고. 왜 없어요? 저 여기 온 손님이에요. 저런 할머니들 식사하고 있든지 말든지 물건 막 들이대고 사라고 하고 그러는데 사람 사이에 서로 예의라는 게 있는 거다. 너보다 한참 위의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삿대질 하고 싶니? 그때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웬 장미예요, 엄마? 그런데 저와 자영이 둘 다 아무 말 않고 있으니 선우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영이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저도 벙쪘죠. 자기야, 왜 그래? 그러더니 울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아들도 따라 나갔죠. 저는 남아있는 게 어이가 없고 제 뭔가 싶더라고요. 한참 뒤에 며느리는 없고 선우 혼자 들어오는 겁니다. 자영이는? 갔어요. 아니, 쟤 왜 저런다니 정말. 낮에 무섭다. 쟤 원래 저런 애니? 엄마, 자영이한테 대강 들었는데 자영이 딴에는 잡상인이고 하니까 좋게 돌아가시라고 한 거래요. 그런데 엄마가 일부러 그 할머니한테 꽃 사고 자영이한테 뭐라고 했다면서요. 뭐라고? 그렇게 말해? 아니, 쟤 왜 저러니? 왜 자꾸 말을 지어서 해? 이 추운 날씨에 얇은 옷 하나 입고 다니시는 할머니 짠해서 내가 꽃 좀 사드린다고 했다. 근데 지갑이 없어서 잠깐 차에 갔다 왔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그 할머니를 쥐잡듯이 잡고 있더라. 잡상인이든 뭐든 어쨌든 그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아니야. 어르신한테 삿대질하면서 냄새나네 어쩌네. 그게 제정신이야? 아휴, 자영이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엄마도 참. 뭐라고? 아니, 네 말은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면서 곤란해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턱턱 막혔습니다. 자영이가 선호더러는 잡상인 할머니에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보란듯이 꽃 사고 자영이에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상하게 꾸며서 말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도무지 밥 먹을 상황이 아니라서 주문한 거 포장하고 그냥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오는데 너무 기막혀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와서 아들 내외 다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기 이렇게 사는 거 좀 아닌 것 같다. 예? 뭐 작은 빌라라도 하나 구해서 나가 살아. 너네도 신혼생활 즐기고 싶은데 굳이 나랑 살 건 아니잖아. 아우, 엄마, 아까에 서운하셔서 그러세요? 아니야, 서운한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 서로 편하진 않잖아. 뭐하러 같이 살면서 부딪히겠니? 나도 좀 도와줄 테니까 방을 하나 구해서 둘이서 나가 살아. 화가 나서 따진 것도 아니고 진짜 좀 나가 살라고 좋게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제가 서운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자영이는 입 꾹 닫고 방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하여튼 저는 방구에서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했고 다음날 며느리랑 둘이서 집에 있기 싫어서 일찌감치 나와서 공원을 좀 돌고 카페도 혼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시쯤에나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제가 들어오든 말든 자영이는 인사도 없이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보더라고요. 저도 그냥 방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언짢아서 한 소리 했죠. 얘 자영아, 너는 내가 들어오는 거 보고도 인사도 안 하니? 그런데 그 말에 저를 힐끗 보더니 싹 무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예, 오셨어요? 하더니 다시 TV를 보는 겁니다. 진짜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말을 말자 싶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그때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어제 일로 전화를 한 모양인가 싶었죠. 그렇게 저는 폰을 들고 베란다를 가면서 전화통화를 누른과 동시에 제 눈에 그게 띄었습니다. 세상에 베란다 쓰레기 봉지 안에 어제 할머니에게 샀던 그 장미꽃이 다 구겨져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들은 거 하나 없이 싱싱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얘 자영아, 이 꽃 네가 버렸니? 네. 이걸 왜 버려? 누구 맘대로? 어차피 꼭 필요해서 사신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저 엿먹으라고 사신 거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니? 그리고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말버릇이야? 그러자 갑자기 돌변을 하더군요. 아씨, 시어머니는 개뿔. 뭐라고? 시어머니는 개뿔? 계모 주제에 시어머니 노릇 작작해요. 진짜 보기 꼴 사나우니까. 라면서 인상을 구기고 저한테 따지는데 저는 뭘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동네 불량배 같은 표정으로 저한테 저러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는 겨우 얘기했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계모 주제에 시어머니 노릇 작작하라고? 들었으면서 뭘 물어요. 진짜 짜증나게. 어머님, 선우씨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낳지는 않았어도 선우 내 아들이고 내가 평생 키웠다. 키운 게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선우씨가 어머님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선우씨랑 어머님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아니에요. 막말로 이제 선우씨가 어머님 안 본다고 해도 그만인 사이 아니냐고요. 뭐야? 이 집도 선우씨 아버님 집이잖아요. 톡 까놓고 그렇게 치면 선우씨 거 아니에요? 왜 어머님이 이걸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양심 있으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한테 양보하고 좀 꺼지세요. 눈치가 없는 거야 뭐야. 야, 여기가 내 집인데 네가 뭔데. 나갈 거면 네가 나가. 애 있는 남자랑 결혼했을 때는 뭐 재산이라도 좀 바라고 그랬나 본데 정신 차리세요. 선우 씨가 나를 선택하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머님을 선택하겠어요? 이 큰 집 떡하니 혼자 차지하고 양심도 없어 정말. 라는데 저는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자영이의 본색이 완전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영이는 저를 시어머니로서 생각한 적도 인정한 적도 없는 것 같더군요. 제가 자기 남편의 친모가 아니니까 시어머니라는 생각도 없었고 선우한테 제 이간질 시켜서 어떻게든 저랑 의절시키고 재산 뺏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애 같았습니다. 저는 기함을 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 말문이 턱턱 막혔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난데없이 아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해서 너무 놀랐고 자영이도 엄청 놀라서 소리까지 지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회사 간 아들이 갑자기 현관문 박차고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선우의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고 선우의 얼굴은 잔뜩 화가 나서 울그락 푸르락 한 겁니다. 그제야 저도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이 떠올랐어요. 아까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통화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자영이가 제 장미꽃들을 버린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선우와 통화 연결이 됐다는 것도 깜빡하고 자영이와 말다툼을 벌인 것이었죠. 알고 보니 선우는 전날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회사 반차 쓰고 집에 왔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근처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고 의도치 않게 대화를 다 들었던 거였죠. 선우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부들부들 거리더군요. 저는 선우를 30년 이상 키웠지만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선우는 기본 성격이 유순하고 다정한 편이었고 웬만해선 짜증이나 화도 잘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선우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는데 그런 얼굴은 엄마인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선우 씨, 이 시간에 갑자기 어쩐 일이야? 자영이는 목소리까지 바꿔서 웃으며 얘기하더라고요. 야, 홍자요. 너 우리 엄마한테 좀 전에 뭐라고 했어? 뭐가? 내가 다 들었어. 걔뭐니 뭐니. 결국 남남이지 않냐고 하질 않나. 우리 엄마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지. 이 집이 우리 엄마 집인데 누구더러 나가라는 거야. 너 미쳤어? 선우 씨, 왜 그래? 무섭게. 혹시 어머님이 몰래 전화 연결했던 거야? 와, 어머님 무섭네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은근하게 제 탓으로 돌리려는 수작을 하는데 기가 턱 막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도 더 이상은 속지 않았죠. 너 무섭다. 너 이런 애였어? 너 도대체 진짜 얼굴이 뭐야? 내 앞에서는 착한 척, 우리 엄마 존경한다고 그랬잖아. 직접 낳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키운 거 정말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그랬잖아. 그래놓고 뒤에서는 우리 엄마한테 이런 식이었어?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고 무시했으면서 나한테는 뭐라 그랬어? 엄마가 괴롭히고 무시한다고? 엄마가 너한테 너무 함부로 하고 막말한다고? 지금 보니까 네가 그랬네.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던 거네. 선우는 울분을 토하며 자영이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영이는 그 와중에도 변명을 하려는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엄마 집이야. 아빠가 엄마한테 나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주고 가신 집이라고. 그런데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너를 이 집에서 나가라느니 그딴 소리야. 따라와. 쫓겨날 건 바로 너야. 하더니 갑자기 자영이 손목을 낚아채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영이는 소리 지르며 놓으라고 하는데 선우는 마구잡이로 자영이를 붙잡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쯤 되니 갑자기 자영이가 저한테 어머님 도와주세요. 선우 씨 좀 말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도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기 선우야, 일단은 놓고 얘기해라. 일단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하지만 선우는 제 얘기는 들리지도 않는 듯 자영이를 마구잡이로 끌고 나가더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자영이는 문 앞 복도에 철푸덕 넘어졌죠. 우린 이혼이야. 나 너 같은 여자랑 소름 끼쳐서 못 살아. 그러자 자영이는 선우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선우 씨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 때문에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것뿐이야. 나 그전에는 어머님한테 그런 적 없어. 웃기지 마. 솔직히 네 말 다 믿기지도 않았어. 내가 우리 엄마를 몰라? 나한테 그렇게 막말하실 분 아니야. 자기야, 내가 미안해. 자기랑 어머님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질투가 냈어. 다신 안 그럴게. 그러더니 저한테도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선우 씨 좀 말려주세요. 라는데 아들이 저 난리를 치니까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꼴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렇게 저를 붙잡고 사정하고 있는 사이에 선우는 방에 들어가 자영이의 물건이 담긴 가방을 들고 와 자영이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혼이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닫았죠. 자영이는 문을 10분 정도 두드리다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마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저 때문에 아들네가 싸운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했죠. 하지만 아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자영이가 엄마한테 그럴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아들은 무슨 소리냐며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가 모욕을 당하는 걸 뻔히 듣고도 참을 수 있겠느냐 하더군요. 저보고 여자 눈은 본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요. 아마 그날로 자영이는 자기 집에 간 모양이고 자영이네 부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선우한테 전화해서 따진 모양인데 평소에는 어른이라면 깍듯하던 선우지만 그때만큼은 단호하더라고요. 제 행동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나친 건 자영이의 행동이에요. 제 앞에선 착한 척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당한 것처럼 이간질하고 뒤에선 저희 엄마 무시하고 입장 바꿔서요. 제가 만약 장모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영이네 엄마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 친엄마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유난이냐는 거예요. 그 말에 선우는 또 화가 나서 난리가 났죠. 저 낳아주신 친엄마도 분명 계시지만요. 지금 어머니도 분명히 제 어머니세요. 30년 동안 헌신하고 온 마음 다해서 키워주셨는데 저를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모른 척하라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이하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하고 별도의 일입니다. 저는 홍자영 자체에 너무 큰 실망을 한 거예요. 도대체 자영이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어머니한테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혼할 거고 제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함없었고 자영이는 이혼을 못한다고 버텼기 때문에 소송으로 옥신각신했습니다. 8개월이란 시간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죠. 어찌됐든 아들이 이혼한다는데 속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이상한 애랑 계속 살면 결국 저희 선호도 나중에는 상처받을 게 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준비하는 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도우려고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자영이와 자영이네 부모님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요. 애초에 해준다는 집도 자영이네 부모님 빚이 너무 많아서 경매 넘어가네 마네 하는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집을 아들내외한테 전세금 다 받고 전세 주려고 했다는 것도 황당하고 도대체 자영이 걔가 저한테 왜 그랬나 했는데 결국 돈 때문이더군요. 제가 친엄마가 아니니까 적당히 저랑 아들 이간질 시켜서 저랑 아들이 다투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며 저희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 같은 것도 다 넘본 거죠. 그걸 저도 선호도 알게 되고 기가 막혔습니다. 자영이는 이혼소송 사이에도 끊임없이 선호에게 연락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빌었지만 선호의 마음은 이미 180도 돌아선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마무리되고 난 후에도 자영이는 자기 엄마 때문이라고 술 먹고 전화해서 색 난리친 적도 있어요. 다 엄마가 시킨 거라고, 엄마 때문에 자기가 이혼한 거라고요. 상견례 때 자영이 엄마가 제가 친엄마 아닌 거 알면서도 몇 시에 태어났느냐 어쩌냐 물어볼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하여튼 사기꾼 집안에 똑같은 모녀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들 내외 이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오히려 미친 집구석이랑 더 깊게 엮이기 전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하는 바람에 이혼하느라 골치는 아팠지만 기간으로는 3, 4개월 살다가 끝났고 동거래 오가기 전이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지요. 그 일로 아들과 저 둘 다 상처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론 서로에게 더 고마운 마음도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낳지 않았으니 친자식이 아니라지만요. 선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또 선우에게도 그 누가 뭐라 한들 저는 엄마고요. 선우가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해지길 바라고 엄마로서 아들의 앞길을 열심히 응원해 주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